찡개주고 이다는 것이 수화자야 되는데? 지금 비행이 켜져 있는데? 됐습니다. 예, 오히려 캔맥주 큰 걸 하나 먹었습니다. 짬뽕이 내가 저 진짜 오른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0년 인간 평화. 야, 정말 코빅과 이 대장마를 큰 비를 부르고 오신 여러분 정말 위대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오늘 인간의 평화 허연 대표님이 부탁하신 그 3조선 3안의 3대 보물 발효식품 문화에 대해서 원래는 이게 1시간 반짜리 강의인데요. 그냥 25분 30분 안에 요약을 하고 워낙 이게 잘 아시는 분이고 똑똑하신 분이니까 중요한 부분만 하고 필요하신 분은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제가 후가 인월 한상면 인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네, 청주 한씨입니다. 제가 할 것은 발효 미생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생물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또 보이지 않는 생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발효와 부패에 대한 걸 생각하면서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서 미생물이라고 했지만 요새는 현미경들이 많으니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와 부패를 기준으로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을 딱 보면 발효는 단적으로 같은 미생물인데도 그 삶의 과정이 미생물 자체가 먹고 싸고 크고 이 과정을 어떠한 대상에다가 진행을 했는데 만약 그게 식품일 때 어떤 미생물이 그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먹어서 이로움은 발효라고 그러고 사람이 먹어서 문제가 되면 부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발효와 부패는 미생물의 삶의 과정인데 인간의 이기적인 내용 때문에 발효와 부패라고 그러지 과정은 똑같습니다. 근데 발효 미생물 중에 우리가 제일 중요시하고 재밌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효모라는 것, 박테리아라는 것, 곰팡이라는 것 이런 기준이 있는데요. 세균들조차도 미생물이죠. 근데 요새 코비드19 나오는 것처럼 이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이 안 들어가는데 또 무생물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간 관계라 어쩔 수 없이 이제 미생물 학자들이 병원균 학자들이 연구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려운 문제들 중에 하나인데 미생물보다도 더 작으면서 자기 혼자의 몸을 못 갖고 있는 것이 바이러스 체계입니다. 그런 이제 기생을 해야만 세포에 기생을 해야만 되고 또 미생물의 세계는 예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바실리아 박테리아균이 한 3,000종이 있어요. 3,000종이 있는데 아마 서울은 이 매연이나 뭐나 이런 것 때문에 반은 죽어서 이 방에 한 1,500종은 있을 겁니다. 이 같은 방 안에. 근데 그 안에서 좋은 유익균들을 가지고 우리가 발효와 부패 속에서 이제 나눠서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서양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홍어 사근 냄새를 보고 이게 발효냐 부패냐 그래요. 실제는 부패의 과정 같이 보여요. 근데 이걸 먹고 탈이 없고 오히려 몸에 좋아요. 그래서 부패라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한번 보자. 발효. 저는 우리 음식에 대한 발효도 있지만 인문학적인 발효로 이 세상이 시끄럽고 남북간이 시끄럽고 여러 강대국끼리 시끄럽고 요 광화문이 시끄러운 것 그조차도
우리 인간들이 발효 숙성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 나쁜 놈, 너 좋은 놈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뭔가 관계를 맺어지는 관계,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너무 주빌렁하지 말고 왜 저렇게 시끄러운지 이걸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모든 발효식품들을 볼 때 저희는 이제 항아리를 우선하고 선호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된장이 됐든 술이 됐든 발효하는 과정에 항아리에 귀를 대면 굉장히 시끄러워요. 두글두글 끓는 소리, 전쟁같이 이제 서로 싸우는 소리 이렇게 있고, 우리 대장에 있는 균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도 사람이 필요하니까 유익균, 해균 그래요. 그리고 사람이 필요하니까 조류가 됐던 곤충도 유익, 해. 그래서 해충과 이충, 조류도 익조와 해조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보면서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이 유익균 20%, 유해균 20%, 그리고 나머지는 좋은 균인지 나쁜 균인지 몰라요. 근데 유익균이 세지면 전부 다 글로붙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바라기 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익균이 강할 때는 80%가 전부 유익균 상태가 되죠. 근데 유해균이 세질 때는 이 60%가 다시 유해균으로 가요. 그러면 그 유해균이 80%가 되니까 대장이 어떻게 돼요? 그때 설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맞춰지는데, 이것도 전부 설사라고 하는 과정도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에요. 유해균 자체가 나쁘다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상태로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줄 때 분해도 안 되고, 분해라는 건 뭐냐면 장내에 들어오면 소화 흡수에 대한 내용인데 그게 안 되니까 내보내기 위해서 유해균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쫙 쏟아내면 그 해가 별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인간 자체가 발효 숙성된 인간이 되자, 요걸 가지고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효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있는데, 발효의 종류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당화 발효라고 있잖아요. 발효 세계에서 최하단이 이제 당화 발효예요. 그러니까 당화 발효라는 게 뭐냐면 당분을 가지고 발효시키는 겁니다. 근데 미생물의 세포가, 미생물과 있고 미생물이 가진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라는 게 채널이 있어요. 먹고 마시고 물이나 뭐나 이렇게 흡수하는. 근데 이 미생물에 가진 세포가 식물도 인간도, 그러니까 이 동식물의 세포나 식물 관계의 세포랑 마찬가지인데요. 당분이 너무 강하면 세포막이 터져요. 그러니까 그 세포의 모든 성분이 터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당화세포라고 하는 걸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한방에서는 꿀, 엿, 조청 이런 걸로 했어요. 설탕이 귀하고 없고 그랬으니까. 이제 사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오래전부터 조금씩 동남아에서 침향 들어올 때처럼 이렇게 들어왔던 건데, 지금은 설탕이 너무 싸졌죠. 꿀과 조청과 엿으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설탕으로들 다들 당화 발효한다고 하는데, 이 당화 발효를 하는 것은 이유 자체가 미생물의 세포에 영양분이나 약효가 있는 것을 터뜨려서 같이 흡수해서 흡수시키는데, 너무 과당 발효하는 것을 드셔서 고혈압이나 당뇨에 문제가 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적게 먹고 그 비위장이 약한 사람들이 먹는 방법이 당화 효소 방법인데, 30년 전에는 영양 부족 상태가 많아서 그게 쓸모가 있었어요. 근데 당화 발효는 지금 우리가 과영양 시대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건데 발효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발효 단계에서 최저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염장 발효가 있어요. 염장 발효는 소금으로 발효하는데요. 소금기에 의해서 세포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안에 있는 영양소와 약성이 나오는 건데 염장 발효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것들이 가진 양념들을 하는 것. 양념을 저희는 약으로 염장을 했다는 뜻으로 봅니다. 그래서 소금과 여러 가지 양념을 했다 하는 것이 소금이 안 들어가면, 천일염이 안 들어가면 그 양념이라고 아니에요. 그래서 약염인데 젓갈류를 하거나 모든 미세세품을 또 그다음 채소들도 소금을 하죠. 그걸 염장 발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효의 세계는 뭐냐? 세포 안에 있는 좋은 영양 성분이나 또는 약성이 있는 것을 얼른 흡수하고 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영양 성분의 몸과 약성을 키우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편안한 방법이 유산 발효가 있어요. 젖산 발효라거든요. 요즘 많이들 그 요구르트 뭐 이렇게 하고 치즈 이런 게 이제 전산 발효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몸은 몸속 자체에서 어떠한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어떠한 음식을 먹더라도 몸속 자체에서 당화 발효를 시작하고 젖산 발효를 해요. 몸 안에서. 그리고 이런 발효를 끝내고 나서 이 당분을 가지고 술을 만들어요. 몸속에서. 그걸 가지고 전부 온몸에다가 영양분으로 보내는 거예요. 빨리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탄수화물이 딱 들어오면 당분으로 얼른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을 가지고 우리 인간 세포라는 게 당분을 분해해서 쓰는 에너지, 그 다음에 산소를 갖고 쓰는 에너지, 요게 이제 우리 세포 구조인데 이 세포를 위해서 편하게 빨리 흡수되기 위해서 먼저 발효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쌩쌩하고 건강한 사람은 발효식품을 안 먹어도 되는데 발효식품을 안 먹고는 우리 몸이 효소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발효식품을 가지고 이제 쉽게 해먹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유산에서 젖산 또는 그 젖산으로 필요한 그 유산균들이 모자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발효식품을 해서 먹죠. 그러니까 몸속에서 또 그 다음 기전이 알코올 발효인데 알코올로 만들어요. 우리 몸속에서도. 몸속에서 당분을 가지고도 몸속에서 알코올을 만들고 알코올 가지고 발효한 걸 써놓고 남는 거를 당분 같은 거 그게 남으면 이걸 지방으로까지 만드는 능력이 우리 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 발효의 단계가 있고 그 알코올 발효가 중요한 문제가 초산 아세트 박테리아가 내는 발효가 있는데요. 알코올이라고 하는 성분이 만들어지면 그 알코올을 먹는 초산 박테리아가 있어요. 그 아세트 박테리아인데 이 아세트 박테리아가 이 알코올을 먹고 배설을 한 게 식초예요. 그래서 발효 단계의 식초가 최상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산이 나오면 전 세계 미생물이 100만 종이 있다고 그러는데 현재 발견된 미생물은 10,000 종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모든 미생물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잡아먹고 죽이고 할 수 있는 게 초산입니다. 그래서 초산 발효까지가 최고의 위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삼조선 한반도에 대한 문제를 제가 이제 숙제를 드리고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연구하고 진행한 곳에서는 이 한반도라는 이름을 싫어하는 분도 있죠. 그냥 페닌슐라니까 그냥 한반도로 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통속적인 학설로 한반도 또는 이제 우리 윗동네 분들은 이제 조선반도 뭐 이럽니다. 근데 대륙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이걸 반도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보는 한반도에 대한 내용은 저기 요서 요동서부터의 만주를 포함한 요 한반도의 내용이 요 문제가 있는데요. 다음 지도가 나오겠지만 한반도가 뭐가 중요하냐 이 내용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한반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산삼 약성 분자라는 게 있고 미생물 발효 분자, 미네랄 금강 분자.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땅이 한반도 쪽을 이렇게 보면 백두대간이 백두산부터 시작한 백두대간이 등골로 동쪽에 있어요. 그런데 많은 대륙이나 반도들을 보면 이 큰 대간이 서쪽에 있어요. 두 번째가 동쪽에 있고, 근데 한국은 끝에 이 극동지방에서 동쪽에 다 걸쳐져 있어요. 근데 이 유라시아 지역을 다 보면 한국에서 볼 때 저 북쪽이든 동쪽이든 남쪽이든 보면 전 세계 인구와 전 세계 생물들의 제일 많은 생물들이 싸고 먹고 놀고 그 다음에 발생한 미생물 병원균들이 제일 많은 지역에서 하늘로 올라서 제트기를 타고 제일 많이 떨어지는 데가 한반도입니다. 이 한반도에 떨어지는 병원균을 쫓아서 그 병원균을 먹는 병원균까지 오기 때문에 중국, 유라시아, 동남아시아에 있는 병원균보다 더 강하고 더 많은 종류가 한반도 땅에 떨어지는데 요 백두대간 안쪽에 제일 많이 떨어집니다. 요게 이 미생물들이 뭐냐? 단백질 구조예요. 이 단백질 구조의 미생물들이 떨어져서 내리는데 여기에 이 미생물이 발효 분자가 많습니다. 발효 미생물이라는 거죠. 뭔가를 먹고 싸고 하는 것은 이제 하는 과정이 발효인데, 그런데 이 미생물 발효 분자가 요 대한 한반도에 떨어지면서 모든 산야를 풍성한 미네랄 비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성이 강한 식물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약성 강한 식물 중에 아직까지는 산삼만한 약성이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약성 식물이 뭐니 해도 산삼입니다. 그래서 이 산자를 보면 우리 이 산자 위에 풀초자 있죠. 근데 이 풀초자 다시 보시면 이 인상을 많이 하는데 한반도 안에서 만들어진 고려산만 저 풀초자에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에 씨를 갖다 놓고 중국에 푸나 미국에 푸나 인도 일본에 가서 종자를 심어도 그 종자는 풀초자를 안 붙입니다. 못 붙입니다. 그러니까 요 산자만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안에서 태어난 산만 요 풀초자까지, 이 풀초자가 그냥 풀초자가 아니라 약성을 준 삼입니다. 그래서 이 산삼을 대표로 한 여러 가지 사삼들이 많죠. 그런 삼 종류 표시되는 삼과들이 전부 산삼 약성 분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산삼은 약성 분자 채소로 또는 식물로서 만들어진 약성들은 전부 상초를 위한 약자가 됩니다. 그리고 미생물 발효 분자라는 것은 전부 이 바실리아, 박테리아, 균이나 뭐나 모든 그 균사체들이 우리나라가 발효가 잘 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발효 분자로 중초를 다스린다. 이 병을 고치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리고 미네랄 금강 분자를 하초로 다스린다. 근데 이 미네랄 금강 분자를 천일염이라고 합니다. 한반도 안에 있는 땅 안에서, 이 서해 안에서 전 중국의 지류가 다 떠내려오고 압록강서부터 대동강서부터 한강서부터 금강, 영산강에서 내려오는 이 산삼 분자, 미생물 분자가 죽어서 내려온 그 미생물에서의 미네랄들이, 미생물에 포함된 미네랄들이 우리 황해바다에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중국 동진화 쪽은 민물이 많이 오니까 이 미생물의 염도가 낮아져서 좀 약합니다. 그 미네랄 함량이. 그래서 공업용 소금이 많고, 식용 천일염은 우리나라 황해바다에 제일 많은데, 과거에는 깨끗한 소금이라서 미네랄을 배제하고 불순물로 배제하고 먹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제를 잘하고 제일 좋은 천일염을 하는데 천일염 전 세계 65%의 생산 국가가 이제 한국이고요. 전부 한국에서 만든 천일염은 전부 식용입니다. 그러나 중국 동진화에서 하는 거는 염도가 부족하고 미네랄이 조금 넘어서 못 쓰는데 한국은 평균이 5%에서 6%입니다. 근데 황해도 연곡으로 가면 그쪽은 강화도, 황해도 이쪽 부분은 봄철에 오는 소금을 황금 소금이라고 해주고요. 미네랄 함량이 8%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강화도 앞바다가 지금 금광까지 뭐 광산, 바다를 광산으로 광구까지 만들었는데도 남북의 문제 때문에 그 광산을 못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 자체가 약성 분자, 발효 분자, 미네랄 분자 가지고 충분히 무역업을 해서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백두 대관나무 백두산부터 이 쭉 내려온 이 대관 안에 이 안에 발효 미생물들이 전부 날라와서 가라앉습니다. 이 발효 분자가 많기 때문에 실제 강원도 지역하고 남쪽은 발효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염장식품도 잘 안 되고 된장 장사도 안 되고 고추장도 맛이 없고 그래서 이쪽은 그런 장사하지 마라 그래요. 제가 아는 분들이 유명한 뭐 어쩌고 지금 속초, 삼척 이런 데 가서 된장 장사한다고 해서 내가 듣고 말렸는데 결국은 망했어요. 밋밋하고 맛은 있는데 발효 미생물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백두대간 안쪽에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산을 백두산 산삼은 묘양산 산삼의 10분의 1의 가격이 왜? 약효가 떨어져요. 백두산 산삼도 중국에는 뭐 어떤 것보다는 낫지만 백두산 산삼의 미생물이 부족해요. 묘양산보다. 그리고 더 많은 게 요 강원도 지역, 지리산 쪽 요쪽이 더 많은 미생물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햇빛 좋은 데에서 미생물이 또 자라는 게 뭐냐? 요 지역이 햇빛도 좋지만 미생물이 많이 떨어서 고추장, 된장 사업은 이쪽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염장류에 미네랄도 많고 발효가 잘 되는 내용 때문에 염장식품은 여기서 만드는 겁니다. 젓갈류나 뭐나. 그러니까 이쪽에서 해서 맛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젓갈류 나오는 거 봤어요? 가자미 식혜나 나오고 이제 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한 내용인데 뭐냐? 한반도가 불과 12,000년 전에는 이게 다 육지였어요. 일로 나오는 강물, 양자강에서, 항아에서, 양장에서는 강강에서는 강에 대한 것만 있었지 이게 다 육지였습니다. 이게 무슨 땅이냐? 초원이었습니다. 5만 년 전에 빙하기가 끝나고 나서 불과 12,000년 전에 그때부터 물이 이제 술술술 들어오죠. 최대의 문화지가 여기예요. 현대에서 먹고 살 수 있는 현대 인류가 정말 유네스코에서 이게 현대 인류가 시작한 시원이 여기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5만 년 전서부터 불과 13,000~14,000년 전까지는 여기가 전부 빙하기의 얼음덩어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몇천 년 전 이게 초원인데 여기서부터 최고의 문화가 생기는데 지금 말하는 요하예요. 요하 문명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요하 문명 안에서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제 시작하는 문명이 되는데 우리 이 한중일 이렇게 생각할 때 서로 어쩌고 저쩌고 따지고 민족 따지면 사실 어려운 문제가 여기서 시원해서 여기는 이쪽으로 여기는 일로 흘러서 이 벨트 자체가 아무리 따져봐야 조상들이 같은데 괜히 쪼개는 거예요. 5,000년, 6,000년 전 가지고. 근데 이 문화로 볼 때는요. 요건 12,000년 전인데 인도네시아 거기서부터 배를 타고
8,000년 전에는 여기 물이 터져요. 요 앞에서 고래를 잡습니다. 8,000년 전에는. 그리고 요 땅에서는 13,000년 전에 야생벼가 아닌 재배 쌀을 만들어요. 전 세계 최초의 벽시가 충북 소로리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이 8,000년 전에 13,000년 전에 요서에서 벽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고향 보면 가와지 벽시가 5,500년 전께 나와요. 그러니까 요 때는 요 쌍둥반도가 섬이라 이 안에 육지하고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이 쌍둥반도 자체가 이게 섬이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별 농사를 짓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땅에 각종 미생물에 대한 게 떨어지고 그 미생물을 가지고 식물이 자라는 게 약초가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다 녹아내려서 이 바다로 들어와서 여기가 황해입니다. 근데 정말 황해라고 할 때는 뭐냐? 봄에 흙탕물 터질 때를 황해라고 해요. 그래서 조기를 황족이라고 할 때가 중국이나 한국 이쪽에서 눈이 녹아서 막 쏟아지는 봄 홍수가 나와서 떨어질 때를 황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해인데 중간에 있는 황이고 제일 좋은 물이라 황해고 그런 뜻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할 때는 서해 그러지만 황해가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쌀 소로리 벽시 BC 13,00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5,000년 전에 벽시인데요. NBC 14,000년 비밀 요거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쌀을 제일 먼저 재배한 민족이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쌀 가지고 해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일 많이 아는 민족이 한민족이에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가와지 유적 박물관은 BC 18,000년도 만년인데 벽시를 발견한 건 5,500년입니다. 여러 가지 층층이 있는데 그리고 팥은 이게 근대의 일제가 그 강압기에 모든 미생물에 대한 것, 식물에 대한 것 전부 일본 학자들이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명도 일본 애들이 하고 그래서 한국계 전부 일본 걸로 이제 팔렸는데 팥을 영어로 아즈키라고 합니다. 근데 일본어도 아즈키예요. 일본 애들이 만들어서 외국에다 얘기한 건데 이 팥도 어디 거냐? 원산지가 만주 평안도예요. 만주와 평안도를 아우르는 내용이에요. 근데 콩도 만주와 한반도가 원산지인데 이걸 지금 표기를 어떻게 하냐? 많은 80%의 책들이 원산지 중국 이렇게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아주 아시죠? 근데 콩이 한반도 원산지이기 때문에 한반도 사람들이 콩을 가지고 해먹는 방법이 제일 많아요. 제일 잘 먹고. 그래서 최신 기록에 의하면 최신 기록이 이제 세종대왕 때입니다. 세종대왕 때 사절단을 보내요. 3번씩이나 명나라에. 명나라가 콩을 해먹는 방법을 몰라서 두부를 가지고 해먹는 방법, 두부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러 3번이나 명나라로 가는 사절단이 있는데 그걸 포장이라고 합니다. 포장 사절단이라고. 그러니까 쌀이나 팥이나 콩이나 뭐라고요? 한반도가 원산지고 제일 종류별로 잘해먹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원인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콩을 보면 전통 된장은 원래 바실루스 서흓하고 자연계에 있는 국균하고 합해져 있는 내용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일본 된장은 아스파라거스 오리제라는 것하고 순수 국균. 근데 균 사체가 있는데 균 사체에서 국균만 추출해서 나머지를 다 조절한 인위적인 균이에요. 그걸 만들어서 일본 미적을 보니까 일본 된장은 조금 달콤하면서 맛있는 쪽으로 개량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 자연 상태의 균이 아니라 계량된장 지금 만들어서 파는 많은 된장 회사들 하는 거는요. 그냥 콩하고 쌀하고 갈아가지고 또는 밀가루 집어넣어서 갈아서 강제 매주를 만든 콩만 가지고 매주를 만든 게 아니라 그 매주를 만든 데다가 코지긴이라는 걸 넣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콩 자체도 변형이 되는데 콩, 팝콘 아시죠? 그 팝콘의 콩이에요. 콩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멕시코를 중심한 라틴 아메리카 정도가 전부 이제 그 콩을 생산했잖아요. 근데 튀겼으니까 팝콘이죠. 그러니까 그런 종류를 전부 이제 콩이라고 해요. 팥 앞에 있는데 이 성경을 아시는 분은 야곱이 팥죽을 먹었다는 게 있어요. 그 팥을 끓여가지고 에서한테 주고 이제 장자권을 뺏었다. 그랬는데 그 콩은 팥이라고 이게 팥죽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는 팥죽이 아니라 빨간 콩 중에 하나인데 그 콩은 렌틸콩 수준이에요. 렌틸콩 비슷한 거. 그러니까 팥죽이 아니고요. 우리의 팥이 아닌데 그게 있습니다. 근데 이 콩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붙어져 나가는 것은 원산지가 옵니다. 그러니까 야생 웹종으로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중국 쪽에서 재배 쌀이 들어왔다 또는 인도네시아 쪽에서 들어왔다 이게 두 가지 설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재배종 자체는 한반도에서 다시 전 세계로 퍼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청국장 일명 당국장이요 납두균인데 이 일본 말로 낫도라 그럽니다. 근데 이 낫도균에 대한 거는 또 다르게 일본 낫도는 1500 종류의 바실리스 균사체 중에서 냄새 나는 것을 제거한 인위적인 균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납도가 아니라 그래서 자연 납도균에서 1500등도 안 나갈 균이 일본 납도입니다. 근데 지금은 일본 납도 좋다고 먹으러 가고 있는데 실제 영양분이나 내용은 우리 된장들이 더 좋습니다. 검은콩 아시죠? 검은콩에 이제 서리태 있고 서천목 뭐 있고 이제 있는데 서목태라고 하는 건 쥐눈처럼 조그맣게 쥐눈이 콩이 있어요. 근데 모든 검은 콩에는 껍데기에 글리스탄이라고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항암 물질로 아예 발효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된장을 만들 때 검은 콩은 3년 이상 흰게 좋습니다. 왜냐면 너무 물질 자체가 단단해서 발효 숙성의 단계를 3년을 넘기는 게 약성이 되고요. 일반 대두콩은 빨리 먹어야 돼요. 3년 안에. 근데 일반 대두콩 가지고 막 오래됐다고 좋은 약콩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다르고요. 약콩으로 오래되는 거는 검은 콩 가지고 합니다. 이 가와지 벽시가 5,500년 전에 그 화석이 발견된 것이 요게 가와지 유적박물관이라고 고양시에 보면 이렇게 이제 진열해 놓은 게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밀이 하나 있는데요. 토종밀 중에 안진뱅이 밀이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 밀은 평안남도 대동강 밀림지에서 최초 2300년 전에 재배했다고 하는 기록은 있는데 우리나라 기록들이 워낙 없어서 이게 10,000년 전 건지 5,000년 전 건지 몰라요. 근데 기록만 2300년 전에 있다고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 세계 밀 80%의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안진뱅이 밀이에요. 이 씨앗으로. 왜냐면 안진뱅이 밀은 작거든요. 옛 서양 밀은 커요. 근데 안진뱅이 밀을 일본의 학자가 우리 일제 때 일본 학자가 이게 소노라라는 양반이 농림식포로 개량을 했어요. 요것을 가지고 멕시코 재래종하고 교잡을 했는데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잘 퍼지고 그러는지 멕시코가 옛날에는 밀 수입국이었는데요. 이걸 가지고 밀을 3배를 수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밀 수출국이 됐습니다. 멕시코가. 그래서
이 밀 가지고 우리나라 토종 밀 가지고 이걸 안진뱅이인데 이 밀 가지고 이 블로그 박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요. 왜? 이걸로 식량 안보를. 그러니까 배고프면 힘센 나라는 뭐 있는데 쳐들어가잖아요. 모든 전쟁이 종교 분쟁 아니면 식량 분쟁 아닙니까? 쳐들어올 것 같으면 식량 열심히 갖다 주면 싸움 안 하죠. 근데 이 문제로 이 양반이 이거 개발하고 뭐하고 하는 게 1920, 30년대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로 평화상을 받을 정도로 우리나라 안진뱅이 밀입니다. 근데 제가 식초를 만드는 데 쓰는 흑초용 누룩을 요 안진뱅이 밀로 씁니다. 요게 토종 밀로 쓰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막걸리를 만드는 99%가 일본 애들이 만든 균으로 공장 균으로 만든 막걸리예요. 근데 토종으로 만들면 좋은데 밀조차도 수입밀을 써요. 우리 누룩 시장에서. 그럼 거기다 일본 국균 쓰고요. 거기다가 뭐 화학약품 많이 쓰죠. 화학당, 그 아스파탐이나 어셀섬, 사카린 막 지금 다 섞어 쓰고 있습니다. 이제 안 쓰면 10일 안에 식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양의 막걸리가 식초가 되고 흑초가 되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 그 서양에서 미생물학을 배운 사람들 5가지 효모를 많이 배웁니다. 근데 1920년도에 일본 학자가 우리나라에서 발견한 게 유일하게 탁주에 있는 효모를 발견했어요. 그걸 이름을 붙이려니까 그 일본 선생은 좀 양심적이었나 봐요. 예전 일제 강점기에 발견했던 모든 것을 일본 학자들은 하포니스, 제페니스라고 하는 하포니스 학명을 다 붙였습니다. 근데 그 일본 학자는 1920년대에 꼬레아누스라고 붙여줬어요. 아, 참 희한한 분이죠. 그래가지고 술 만드는 효모 중에 사카마이세스에 꼬레아누스라는 독특한 효모가 있습니다. 그 효모가 우리 술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항암이 있습니다. 항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항암 항체를 할 때 이거 좀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다고 하지만 천지현황을 몰라요. 천지현황 그러면 자기 다 아는 얘기요. 천은 무슨 천? 하늘천이죠. 근데 하늘천, 땅지, 따해랑. 근데 현황은 아유 까물현, 거물현, 그리고 현황, 누를황, 노랑황 이래요. 그 지금 표지가 잘못인데 옛날 어렸을 때 우리 볼 때의 내용을 보면 가물현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물가물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하늘은 얼마나 가물가물한지 겹도 없고 색도 없이 너무 멀어요. 근데 거물현이 검게 보일 뿐이지 새까만 거물현이 아니에요. 새까만 건 흑자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도 식초를 잘 숙성하면 현초인데 너무 깜타 보니까 그냥 흑초. 이거 일본 애들이 이름을 전해가지고 우리 식초 자체를 일본 애들이 흑초로 바꿨어요. 현초를. 그러니까 세계 항명이 돼가지고 우리도 흑초라고 이제 따라가는 거고요. 기무치 한번 뺏길 뻔했죠. 된장은 뺏겼습니다. 된장은 미소시루가 우리 전체 된장보다 이 나또가 앞에 들어가고 있어요. 10대 건강식품과 항명 속에서 미소가 우리보다 앞섰습니다. 그런데 기무치는 간신히 안 뺏겼죠. 그러니까 이 혀는 가물가물해서 안 보이는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혀의 칸이 깜장색이 아니라 깊고 깊은 그 겹겹이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하늘은 그렇다. 땅은 노랗다가 아니라 저희 누를황인데 어떤 노란색이 대표되고 황금이 대표되지만 누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색깔도 금도 노란색이 좋고 뭐예요? 땅도 황토가 좋다. 근데 이건 누를황이라
압제한다, 누른다, 모든 것의 위선 위에 있다 이런 뜻인데 이걸 잘 몰라줘서 그래서 발효에 대한 내용은 발효는 술이 안 껴서는 발효가 안 됩니다. 이 미생물들이 술을 만드는 거예요. 술을 왜냐면 그 개체를 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당분이 들어오면 술로 만들어서 영양분을 주는 발효거든요. 이게 술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초가 뭐냐? 식초 초자인데요. 옛석자입니다. 오래오래 묵혀야 술이 오래오래 묵혀지면 식초가 돼요. 그리고 만들었습니다. 뭘로? 술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식초예요. 그러니까 발효 세계의 최윗단계라 이 얘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설문자전에 보면 의사 의자와 식초 초자는 동일이다. 이래서 식초를 의사와 같고 병을 고치는 내용이 있다. 이런 표시를 하고요. 이 병은 따뜻할 병자인데 따뜻한 걸 가두는데 얼음으로 가둔 것을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는 것은 가뒀는데 따뜻한 걸 가뒀어요. 따뜻해야 될 걸 가뒀는데 얼음으로 가뒀습니다. 이게 병이고요. 통증은 통해야 될 걸 묶어놓고 얼렸습니다가 통입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게 해서 통하면 통증도 없고 병도 없습니다. 증상은 정상인 거를 얼려놓은 것을 병들 증상이라고 하고, 암은 세포가 산처럼 쌓여있는데 그걸 가둬놓고 얼린 게 암입니다. 그러니까 따뜻해지면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잠깐 말씀드립니다. 또 음양오행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얘기하는 음양오행의 분류법은 제일 처음에 운동요법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 온열요법이 있고, 식이요법, 그 다음이 기침요법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친다고 할 때 기와 침, 마사지, 약으로 된 음식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운동이 최우선, 그 다음에 따뜻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식이요법을 하는 것, 요것이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다들 아시는 삼일체 오약, 그리고 혈액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는 건데 혈액형의 내용하고 식초를 이렇게 만드는 거는요, 일반 막걸리 탁주를 만드는 것하고 동동주 만드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비율만 좀 다를 뿐이죠. 그런데 똑같은 원료를 가지고 천원을 가지고 만들면 이것이 막걸리예요. 근데 이제 발효 방법, 숙성 방법만 달라지면 이것이 두어 달 있다가 식초가 됩니다. 그러면 천연 식초가 10,000원짜리예요. 근데 이걸 1년 동안 5계절을 지나는 그 숙성 과정, 가라 과정을 지나면 이게 이제 10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재료는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막걸리를 먹으면 항산화, 항염, 항암 작용이 있다. 그거는 전통 막걸리로서 직접 만들어 드실 때 필요한 거고요. 시중에 현재 있는 막걸리는 많이 드실수록 머리가 아픕니다. 몸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드리고, 이런 만드는 방법은 다 모여서 저는 전통 흑초 약방에서 자라서 한방 흑초를 하는 집안의 자손이고 그걸로 대한민국이 됐습니다만, 만드는 방법을 특허를 안 냈습니다. 배워서 다 가르쳐 주려고 무료입니다. 개자가 틀린 거죠? 네? 개자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계절인데 실제 5계절이 들어야 제일 좋습니다. 한 바퀴 도는. 그래서 요거는 감사합니다. 이 5계절이 딱 지나면 관리하는 방법만 좀 필요한 것이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할머님들이 집에서 밀주 담고 가양주 담고 했던 것이 정말 항암, 항염, 항산화 준데 이걸 이제 우리 시대에 그걸 못 만들게 했으니까 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원칙 중에 저가 하나 하는 것은 이 약성 발효 분자가 정합니다. 그래서 된장이든 된장에서 나온
전통 된장으로 만든, 전통 콩으로 전통 된장으로 만든 약콩에서 만든 간장은 지금 요만한 병에 1억짜리도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오래된 간장, 시간장이 또 있거든요. 일본에서 우리 흑초 세계에서 식초의 제왕은 흑초라는데 일본 가고시마 흑초가 전 세계 흑초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서. 근데 이분들이 경북 영천에서 230년 전에 갖다 드세요. 그리고 현재도 항아리를 전라도나 경상도의 전통 우리 항아리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된장 만드는 항아리는 숨을 안 쉬어도 되는데 술을 만들고 식초 만드는 항아리는 숨을 쉬어야 돼요. 그래야 좋습니다. 근데 가고시마 식초도 싼 거는 스테인리스 통에다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싼 거는 이제 전통 항아리에서 항아리로 끝나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약성분자, 산삼을 이길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요거 잘 재배해서 수출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발효, 간장, 된장, 고추장, 우리 식초 이런 종류, 염장에 대한 것, 이런 것을 가지고 부국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마지막 마르고 닳도록 해먹을 수 있는 천일염 가지고 우리 전 세계 부국이 될 수 있다. 지금 약용소금으로 다 갔거든요. 고혈압, 당뇨 이런 부분을 약용소금으로 고칠 수 있다. 오히려 짜게 먹어서 고혈압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게 지금 하버드 대학하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계속 논문이 5년째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천일염을 잘 약용으로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 이것이 부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황해를 앞서고 발해만을 앞선 요 동지나 해, 만주 이렇게 한반도에 우리가 먹고 살 최대의 먹거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수고하셨는데요. 이제부터 질의응답 5분간 있겠습니다. 질의응답 5분간이요. 묻고 싶은 건 마음대로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아까 거기 보니까 네. 방문감이라고 아까 돼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원래 그 전통주 만드시는 분 아니에요? 방문감이라고 아까 보니까 예. 술 잘 만드시는 분. 저기 내가 한번 그때 가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 목상이하고 술을 잘 만드시는 분들은 직접 누룩을 만드십니다. 네. 지금 많은 누룩들이 문제가 밀로 만들면 술이 잘 돼요. 그리고 깔끔한 술을 하려면 쌀로 누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쌀 고르기도 하고 좋은 밀을 고르기도 하는데 보통 만드는 사람이 막 하는 거는 누룩을 외국 밀로 사와서 만든 밀을 갖다 놓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양조장에서도 전부 게사료 같은 이제 포대에 돼 있는 그 누룩을 공장에서 사와서 만들어요. 왜냐면 누룩 만드는 게 까다로우니까. 근데 실제 좋은 술을 만들려면 직접 자기가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누룩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백제 때 수수보리 선생님이 수수보리 박사가 일본 가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백두대간 얘기했지만 이 바실루스 균사체들이 많은 부분이 그 일본 땅까지 많이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일본 양조장 가면 200~300년 된 누룩방이 청소 안 합니다. 그 균사체들이 그대로 모셔두고 있어요. 잘 되거든요. 그래서 공장들을 많이 쓰면서도 그걸 하고 술이 익을 때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일본은 된장조차도 술조차도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된장이나 술을 만들면 장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장인입니다. 근데 한국은 어느 할머니가 만들어도 술 잘 만들어요. 된장 잘하고. 요게 그 발효세계의 미생물인데 천국이라고. 아니 근데 키우면은 우리나라 연장 소금도 천일염도 네. 북한에서 흙에서 거둔 소금이 그게 최고인데 네. 지금 그게 발전해서 이제 옹기 깨진 걸 바닥에다 깔고 소금을 넣고 이제 거기서 조금 돼서 타일로 깔고 지금은 장판 깔아 엄청 장판 깔아갖고 소금을 생산하거든. 이 회장님 그거는 근세고요.
그러니까 그건 근세고 1000년 전만 해도 항아리나 무쇠판에 바닷물을 길어다가 끓여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죠. 근데 이제 현재 염전은 일본 사람들이 개발한 거거든요. 근데 싸니까 막 하지만 지금 이제 세라믹판 깔고 또 그것도 걷어서 하고 그래서 토판형, 자기형 우리 좋은 소금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미네랄 댐을 옛날에 불순물이라고 뭐 했는데 지금은 그 염전 그 흙 자체를 가져가지고 시커먼 소금 하죠. 게랑드 소금이 지금 일반 소금의 9배입니다. 프랑스 게랑드 소금이. 근데 프랑스 게랑드가 우리나라 갯벌같이 딱 유일하게 그만큼 있는데 유럽에서 최고 비싼 소금인데요. 우리나라 소금이 더 좋은데 게랑드 애들이 와가지고 한국 소금이 최고다 이거야. 근데도 우리가 백화점에서 우리나라 소금은 게랑드 소금의 9분의 1 가격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홀대해요. 왜냐면 막걸리 자체를 보면 막걸리가 다른 소주나 맥주보다 싸잖아요. 근데 그 막걸리 만든 원 재료의 원 가격으로 보면 우리 막걸리 2배 팔아야 돼요, 가격을. 근데 오히려 1,000원씩이 더 싸요. 이 식당에 가보면. 그래서 현재 막걸리 공장은 우리나라 이제 서울에 2군데 하고 부산 1군데 빼놓고는요, 기업적으로 못하고 가격이 다 매달리는데도 부자가 없습니다. 왜? 사실 원가 안 남는 장사들을 하고 있어요, 막걸리. 그러니 좋은 누룩을 쓸 수도 없고, 좋은 물을 쓸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러니 그 막걸리를 말고 전통 탁주를 만들어서 그 전통 탁주를 가지고 하우스 소주를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하면 우리도 집집마다 좋은 하우스 막걸리는 전통 탁주를 만드는 소규모, 전통 소주를 만드는 소규모 공장이 됐든 주택이 됐든 큰 음식점이 되면 엄청 잘 될 텐데 일본은 일본 애들을 살려놓고 한국 걸 다 죽이거든요. 일정 때부터 전부 쌀을 다 가지고 가니까 술 못 만들게 하고 또 어려운 때에 우리 또 근세에 현대화하는 작업에서 술 만들어 먹지 말자 이러니까 화학주만 먹게 됐죠. 화학맥주 뭐 가난했을 때 그 내용이지만 지금은 전통을 살리고 여유가 있으니까 전통 누룩에 전통 쌀에 전통 술로 하고 60년대까지만 해도 네. 세무서에서 누룩을 해갖고 양조장에 저식을 해서 줬거든. 근데 지금은 안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 양조장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전부 친일파예요. 거 대부분이. 근데 그 부분들이 그 양반들의 그 양반이나 그 양반 친척이 전부 국회의원 됐어요. 아세요? 그래서 양조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정미소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 일제 때 다 부호 세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의 법률을 안 바꿨죠. 왜 우리 양조장에서 만든 거 먹어라. 그런 역사도 아픈 게 있죠. 또 물어볼 게 없어요? 자주 만나서 하시죠. 네. 수고하셨어요.